안녕하십니까.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적정성 평가를 담당하고 있는 만성질환 평가부입니다. 설명에 앞서 평가 차수에 대해 안내를 드리자면 평가 지표와 기준 등의 개선으로 8차 평가까지 1주기로 종료되었고 2020년 평가 결과부터 2주기 시작으로 2025년도는 2주기 3차임을 알려드립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의 평가 배경 및 목적 2023년 2주기 2차 평가 결과 2025년 2주기 3차 세부 시행 계획 조사표 작성 방법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평가 배경 및 목적입니다. 최초의 항생제는 페니실린으로 영국의 미생물학자인 알렉산더 플레밍에 의해 1928년에 발견되었습니다. 거듭된 연구와 실험을 통해 1941년 첫 번째 환자를 치료하였고 제2차 세계대전 중 상용화하여 1943년부터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CDC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해를 거듭할수록 다양한 항생제가 도입됨을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페니실린의 등장에 이어 다양한 항생제가 개발되고 동시에 다양한 항생제의 내성이 확인되는데 항생제 사용에 따른 항생제 내성 발생은 필연적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병으로 죽어가던 사람들이 항생제를 통해 많은 병들이 나음에 따라 사람들에게 항생제는 만병통치약처럼 여기게 되었고 질병의 원인과 상관없이 항생제를 복용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CDC 발표에 의하면 처방되는 항생제의 3분의 1은 불필요하며 이번 환자 3명 중 1명은 항생제를 투여하고 있고 매년 3명 중 1명은 적어도 한 코스 이상 항생제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항생제 오남용은 항생제 내성을 일으키고 다양한 문제를 발생시키므로 항생제 내성 극복을 위해 적정 사용이 중요합니다. 항생제 사용 인식도 조사를 보면 항생제 사용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복용 행태들이 해가 거듭할수록 증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항생제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항생제를 처방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항생제 내성 위험에 대한 기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항생제 사용량이 국제 평균보다 높은 실정임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이러한 항생제 오남용에 대한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상황이고 우리나라에서도 관련 대책을 발표하고 관리 중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항생제 사용을 줄이고 적정 사용하며 내성균 전파를 차단하고자 정부 6개 부처가 합동으로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 대책을 마련하였고 2016년 1차에 이어 제2차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 대책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맞춰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평가는 대상 수술을 확대하고 사용 관리를 강화하여 항생제의 적정 사용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항생제 내성 관리를 위해 심사평가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적정성 평가는 약제급여 평가와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평가입니다. 외래 환자의 치료적 항생제 처방에 관련한 내용은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저희는 이번 환자의 수술 시 예방적으로 사용하는 항생제에 대해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는 수술 부위 감염을 예방하는 방법 중의 하나로서 수술 후 수술 부위 감염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사용되며 기준에 부합하는 항생제를 선택하여 정확한 용법과 용량을 적절한 기간 동안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가 목적에 맞게 수술 부위의 감염을 예방하고 항생제 적정 사용을 유도하는데 요양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의 국제 가이드라인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2007년부터 시작한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의 평가는 2008년 8개 수술에 대해 1차 평가 결과 공개를 시작으로 진행하였고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 대책에 의해 평가 대상 수술 확대와 평가 지표 및 평가 방식 개선을 위한 연구를 통해 2022년 2주기 평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주기 1차 평가를 시작하기 앞서 목표 달성이 이루어진 수술에 대하여 평가를 종료하자는 분과위원회, 의료평가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2주기 1차 평가에서는 갑상선 수술, 녹내장 수술, 백내장 수술, 심장 수술, 위수술은 평가를 종료하였으며 골절 수술, 인공심박동기 삽입술, 충수절제술, 혈관 수술을 추가하여 총 18개 수술에 대해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2주기 3차 역시 동일하게 18개의 수술에 대하여 평가를 진행합니다. 두 번째로 최근 평가 결과를 발표한 2023년 2주기 2차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평가 결과입니다.
2주기 2차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며 먼저 평가 개요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주기 2차 평가는 2023년 1월에서 3월 입원 진료분의 18종 수술을 대상으로 수술별 10건 이상 청구한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평가 지표는 총 5개로 평가 지표 3개와 모니터링 지표 2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평가 자료는 우리 원의 요양급여 비용 청구 자료와 영세서에서 확인되지 않는 임상정보 수집을 위한 조사표 자료입니다. 평가 방법은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평가 결과입니다. 평가 지표별 결과를 2주기 1차 평가와 비교한 그래프입니다. 모든 평가 지표 점수가 2주기 1차 대비 향상되었습니다. 2주기 2차 수술별 종별 종합점수 현황입니다. 종합점수 전체 평균은 57.8점으로 2주기 1차 평가 결과의 전체 평균 대비 3.5점 상승되었습니다. 18종의 수술별, 종별 결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평가 지표별로 세부 기준과 평가 결과입니다. 각 지표별 기준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2주기 2차 평가 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표 1번 피부절개 전 1시간 이내 최초 예방적 항생제 투여율은 89.3%이며 수술별 점수는 자료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피부절개 전 1시간 이내 최초 예방적 항생제 투여율의 미충족 사례입니다. 응급실로 내원한 환자를 찰과상, 타박상의 이유로 항생제를 투여하기 시작하여 피부절개 1시간 전보다 앞서서 항생제를 투여하거나 룰아웃 또는 의심상병으로 피부절개 1시간 전보다 앞서서 항생제를 투여한 사례들로 해당 지표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지표 2번 권고하는 예방적 항생제 투여율은 78.5%이며 수술별 점수는 자료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권고하는 예방적 항생제 투여율의 미충족 사례입니다. 사례별로 봤을 때 권고하지 않은 항생제만 사용하거나 권고하지 않은 항생제와 병행 사용한 경우 권고하는 예방적 항생제일지라도 각각 다른 ATC 계열의 항생제를 병행 사용하는 등 다양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평가 대상 수술별 권고하는 예방적 항생제 리스트는 이 평가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2주기 3차 평가 관련 항생제 리스트는 2025년 3월에 이 평가 시스템 평가 알림방을 통해 안내할 예정입니다. 지표 3번 수술 후 24시간 이내 예방적 항생제 투여 종료율은 51.2%입니다. 평균 투여일수와 퇴원 처방률을 확인하던 지표를 2주기 평가부터 개선하여 시행하다 보니 지표의 점수가 전체적으로 낮게 나타났습니다. 수술별 점수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수술 후 24시간 이내 예방적 항생제 투여 종료율의 미충족 사례입니다. 지표를 충족하지 못한 비율이 48.8%였으며 미충족 사례를 살펴보면 병원 내 투여에서 24시간을 초과한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수술 후 예방적 항생제 투여에 대하여 원내와 퇴원약 처방을 포함하여 24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해당 지표를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모니터링 지표로 지표 4번 예방적 항생제 평균 투여일수 이내 투여율은 65.6%입니다. 지표 5번 수술 후 감염 관련 평가 대상 제외율은 3.4%입니다. 이 지표는 다른 지표와 다르게 낮을수록 좋은 지표입니다. 다음은 평가 등급입니다. 90점 이상을 1등급으로 설정하고 나머지 등급은 20점 간격으로 구간을 나누었으며 5개 등급으로 부여됩니다. 2주기 2차 평가의 1등급 기관은 161개소로 16.5%를 차지하였습니다. 다음은 가감지급 사업입니다. 가감지급 사업 목적은 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을 촉진시키는 동시에 궁극적으로 국민이 효율적이고 안전한 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2주기 2차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평가의 가감 지급 적용 대상은 평가 대상 18종 수술에 대해 수술별로 적용됩니다. 가사는 우수기관 또는 질 향상 기관의 경우가 해당되며 감사는 감액기준선 미만 기관에 적용됩니다. 가감 지급 산출식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가감률은 플러스 마이너스 5%입니다. 2주기 2차의 가감 지급 현황입니다. 가산 지급은 우수기관 및 종합점수 향상 기관이 총 230개소이며 약 19억 4천만 원 지급되었습니다. 감산 지급은 214개소이며 약 1억 7천만 원 정도 감액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평가 결과 공개 및 활용입니다. 평가 결과 공개는 국민을 대상으로
우리원 누리집과 병원 평가 통합 포털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요양기관별 종합 결과에 따른 등급과 수술별 종합 결과, 등급, 지표별 결과값을 공개하였습니다. 요양기관에서는 서면 안내문 또는 이 평가 시스템을 통해서 점수 확인이 가능합니다. 평가 결과는 복지부 및 유관기관에 제공하며 각 요양기관의 질 향상 지원 활동 및 요양기관 설명회에 활용합니다. 세 번째, 2025년 2주기 3차 세부 시행계획입니다. 2주기 3차 평가 세부 시행계획 주요 변경 내용입니다. 1주기 가감지급 사업 도입 이후 감산 기준선은 2년간 유지 후 단계적으로 상향하였고, 그간의 가감지급선 변경 주기 및 종합점수 분포 등을 고려하여 기존 수술별 30점 미만의 감산 기준선을 10점을 상향, 총 수술별 40점 미만으로 변경하였습니다. 2주기 3차 평가 대상 기간은 2025년 4월에서 6월 입원 진료분이며 2주기 2차 평가와 동일하게 18종 수술이 대상입니다. 평가 절차입니다. 세부 시행계획은 올해 1월에 공개하였고 조사표 작성은 2026년 1분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약 7주간의 조사표 작성이 끝난 후 3개월에 걸쳐 신뢰도 점검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2주기 3차의 평가 결과는 2027년 2분기에 공개할 예정이며 진행 일정은 추진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평가 지표는 총 5개로 평가 지표 3개와 모니터링 지표 2개로 구성되었습니다. 2주기 3차 평가에서도 2주기 2차 평가와 동일한 지표로 평가를 진행하게 됩니다. 각 평가 지표별 세부 기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초 투여 시기를 보는 지표 1번, 피부절개 전 1시간 이내 최초 예방적 항생제 투여율입니다. 이 지표 결과값은 높을수록 좋습니다. 이론적 근거를 보면 피부절개 전 30분 또는 1시간 이내의 비경구로 항생제를 투여하여 수술 시점에 혈청 및 조직 부위의 항생제 농도를 충분히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따라서 요양기관에서는 해당 세부 기준을 잘 숙지하여 예방적 항생제를 기준에 맞게 투여하여야 합니다. 항생제 선택을 보는 지표 2번, 권고하는 예방적 항생제 투여율입니다. 이 지표도 결과값이 높을수록 좋습니다. 수술 부위 감염은 다양한 위험인자와 병원균에 기인하지만 수술 부위에 따라 예상되는 병원균이 상해할 수 있으므로 수술 종류를 고려하여 적절한 항생제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주의하실 점은 권고하는 예방적 항생제를 사용하셨더라도 한 종류만 가능하며 병용 투여는 해당 지표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수술별로 권고하는 예방적 항생제를 잘 사용하도록 요양기관에서는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권고하는 예방적 항생제의 선정 과정입니다. 먼저 제외국 가이드라인을 검토하여 수술별로 권고하는 항생제 목록을 작성하였습니다. 작성된 목록에 대해 국내 학회별로 의견 수렴 및 분과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하였고, 확정된 목록은 이 평가 시스템 평가 알림방에 게재하여 요양기관에 안내하고 있습니다. 투여기간을 보는 지표 3번, 수술 후 24시간 이내 예방적 항생제 투여 종료율입니다. 이 지표도 결과값이 높을수록 좋습니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는 수술 종료 후 24시간 이내 종료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지표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권고사항에 맞춰 예방적 항생제 투여 종료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모니터링 지표로 지표 4번, 예방적 항생제 평균 투여일수 이내 투여율입니다. 각 수술별로 평균 투여일수 단축을 유도하기 위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지표로 이 지표도 높을수록 좋습니다. 지표 5번 수술 후 감염 관련 평가 대상 제외율은 수술 후 수술 부위 감염 및 수술 부위 외 감염 등이 발생하여 항생제 선택과 투여 기간 지표 산출에서 제외된 환자 비율을 확인하는 지표로 낮을수록 좋습니다. 수술별로 수술 후 감염 관련 평가 대상 제외율이 40% 이상인 수술은 가감 지급 시 가산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므로 모니터링 지표이지만 요양기관에서 신경 써야 할 지표입니다. 이번에는 제외 기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수술 전 환자 상태의 제외 기준은 항생제 알러지가 있는 경우에만 항생제 선택 지표에서 제외되며 그 외 기준은 전체 지표에서 제외됩니다. 동일 입원 기간 내에 2회 이상 수술을 시행한 경우와 평가 대상 수술과 동시에 다른 수술을 시행한 경우는 전체 지표에서 제외됩니다. 수술 후 환자 상태의 제외 기준은 수술 후 24시간 이내에 혈액을 4파인트 이상 수혈한 환자,
수술 후 감염 등으로 항생제를 사용한 경우 항생제 선택과 투여기간 지표, 즉 지표 2번, 3번에서만 제외됩니다. 종합 결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평가 지표별로 세부 기준, 제외 기준 등을 확인하고 자료를 분석하여 가중치를 부여한 후 수술별, 기관별 종합 점수를 산출합니다. 지표 1은 40%, 그 외 두 지표의 가중치는 각각 30%입니다. 등급은 90점 이상을 1등급으로 설정하고 90점 미만은 20점 간격으로 등급을 부여하여 5개 등급으로 분류합니다. 종합 결과 산출 방법을 예시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담낭 수술의 조사표 10건을 작성한 경우입니다. 10건 중 평가 제외 대상건은 1번에서 4번이며 5번은 항생제 선택 투여기간 지표에서만 제외되는 건입니다. 최초 투여 시기의 경우 전체 10건 중 제외건을 뺀 6건이 분모이고 분모 6건 중 6건이 적합하기 때문에 분모 6분의 분자 6의 지표값에 가중치 40을 곱합니다. 항생제 선택은 전체 10건 중 5건을 제외하여 분모는 5이며 그 중 5건이 적합하기 때문에 분자가 5이고 해당 지표값에 가중치 30을 곱합니다. 투여기간은 전체 10건 중 제외 5건을 뺀 5건으로 분모 5건 중 4건이 적합한 경우이기 때문에 6번 항생제 미투여건도 분자 포함으로 분모 5분의 분자 5에 가중치 30을 곱합니다. 각 지표별 가중치를 곱한 값을 모두 더할 경우 종합점수 100점으로 산정됩니다. 또 다른 사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장수술 조사표를 10건을 작성하였는데 평가 제외 사유가 각각 있습니다. 각 지표별로 제외 기준을 해당되는 건을 빼고 점수를 산출하면 70.5점이어야 하나 최종값은 등급 제외입니다. 그 이유는 항생제 선택의 지표에서 분모가 4건이므로 등급 제외로 분류됨을 알려드립니다. 가감지급입니다. 적용 대상은 평가 대상 18종 수술에 대해 수술별로 지급되며 우수기관 가산 기준은 2주기 2차와 동일합니다. 질 향상 가산은 2주기 2차 평가 결과 산출 후 검토하여 결정된 사항으로 수술별 이전 차수 대비 30점 이상 향상 또는 이전 차수 대비 2회 연속 15점 이상 향상된 기관에 적용됩니다. 감산 기준의 경우 감액 기준선을 2주기 2차 대비 10점 상향하여 수술별 종합점수 40점 미만의 경우로 2주기 3차에 변경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조사표 작성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어 정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평가는 조사표를 기반으로 평가를 수행합니다. 조사표란 청구 명세서에서 확인되지 않는 임상정보 수집을 위한 서식으로 각 요양기관 실무자가 일정 기간 동안 평가 대상 환자의 임상정보를 입력하게 됩니다. 동평가의 조사표 작성은 2026년 1분기에 시행 예정입니다. 신뢰도 점검이란 조사표 작성 대상 환자 중 일부의 의무 기록을 제출받아 작성된 조사표와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신뢰도 점검 시 조사표에 작성된 수술 전후 감염 관련 제외 건수가 타 요양기관 대비 많은 경우 전수 신뢰도 점검을 시행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사표 작성 대상은 청구 명세서를 통해 선정하게 됩니다. 먼저 평가 대상 수술 코드를 청구한 명세서를 추출하고 분리 청구된 명세서를 추출하여 합산을 시행합니다. 합산된 명세서가 아래의 제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대상 선정에서 배제 기준을 적용합니다. 남은 명세서 건수가 수술별 10건 이상인 경우 조사표 작성 대상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조사표 작성 대상자가 선정되면 조사표 목록에 대상자가 조회됩니다. 대상자 중 작성 불가 사유에 해당한다면 조사표 작성 목록에서 불가 처리를 클릭하여 사유를 기재하면 됩니다. 작성 불가 사유로는 입원 중 사망한 경우, 청구 수술 코드와 실제 수행한 수술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 담낭 수술에서 복강경 수술 중 개복술로 변경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작성 불가 처리를 하기 전 꼭 평가 담당자에게 먼저 연락하여 확인 후 불가 처리 부탁드립니다.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평가 조사표는 환자 정보, 제외 기준, 지표 산출 세 부분을 작성하도록 구분되어 있습니다. 우선 환자 정보 작성 부분입니다. 조사표 작성 목록에서 대상 환자의 성명을 클릭하면 위와 같이 환자 정보를 입력하는 화면이 보여집니다. 의사 구분, 진료과 차트 번호는 요양기관에서 자체 관리를 위하여 선택 기재하는 사항으로 필요한 경우 기재하시면 됩니다. 조사 번호부터 수술 정보는 심평원 기재 사항으로 수정 불가합니다.
입원 일자와 퇴원 일자는 전과 시점과 무관하게 실제 입원, 퇴원한 일자를 입력하면 됩니다. 입퇴원일이 평가 대상 기간을 벗어난 경우, 즉 입퇴원 기간이 2025년 4월에서 6월 사이를 벗어난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 조기 종료되어 전체 평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조기 종료란 평가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불필요한 조사표 문항을 모두 작성하지 않도록 종료하는 기능을 말합니다. 평가 제외 기준 관련 조사표 작성 방법입니다. 평가 대상 수술이 응급수술이거나 아사 클래스가 4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전체 제외되어 조기 종료됩니다. 응급수술은 주치의가 판단하여 응급으로 수술을 진행했다는 기록이 있는 경우 인정됩니다. 제왕절개술의 경우 자궁경부가 4cm 이상 개대되었을 때 응급수술로 인정되는데 자궁경부 개대에 대한 기록이 정확하지 않거나 cm로 기록하지 않고 다른 표기법으로 기록한 경우 인정되지 않습니다. 충수절제술은 응급수술 관련 제외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수술 전 감염으로 평가 제외되는 경우 조사표 작성 방법입니다. 수술 전 감염 등으로 치료적 항생제를 투여하게 되는 경우 감염 상병 확진, 감염 내과 협진, 프리텍스트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감염 상병 확진의 경우 수술 시작 전 감염 상병을 확진하고 치료적 항생제를 투여한 경우로 제시된 상병 중 해당되는 상병을 선택하면 조기 종료됩니다. 감염 상병 코드가 있거나 의사의 기록상 상병이 명시된 경우 인정되며 룰아웃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특이사항으로 개방성 상처는 의사의 기록에 오픈운드가 명시된 경우 확진으로 인정하며 농양은 수술 중 발견되어도 수술 전 감염에 해당되어 평가 제외됩니다. 감염 내과 협진을 통해 항생제를 투여한 경우 협진 의뢰일자를 의무기록과 동일하게 입력합니다. 이 경우 진료과는 감염 내과이어야 하며 수술 전 협진 의뢰가 되고 회신 내용에 맞는 항생제 처방, 투여가 의무기록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두 가지 사유에 해당되지 않지만 항생제가 필요한 환자 상태에 대한 의사의 기록이 있는 경우 2-4번 프리텍스트 칸에 관련 내용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수술 전 프리텍스트 작성 방법입니다. 항생제가 필요한 환자 상태에 대한 의사의 기록이 있으면 정확한 기록일자, 기록지 종류를 선택합니다. 필요 사유는 프리텍스트 기재 사유가 제시된 감염 상병 외의 상병, 38도 이상의 고열, 타과협진 등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이후 2-4-4번 프리텍스트란에 의무기록과 동일한 내용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프리텍스트 작성건에 대한 제외 여부는 조사표 작성 완료 후 검토를 통해 인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프리텍스트 인정 시 평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수술 전후 프리텍스트 관련 제외 및 포함 사례입니다. 프리텍스트는 기존 감염 상병 확진 시에만 평가 제외되었던 부분에서 의료진의 자율성을 확대하고자 만든 항목이며 수술 전후 치료적 항생제가 필요한 환자 상태에 대한 진료의 기록이 있는지 여부를 중점 검토하고 있습니다. 평가 제외 사례 중 일부를 설명드리면 류마티스 관절염 등의 상병으로 수술 전후 치료적 항생제를 투여하였다는 진료의 기록이 있거나 발열로 치료적 항생제 투여를 했다는 기록, 타과 협진 후 항생제를 투여한 경우 등을 사례별로 검토하여 제외하였습니다. 반면에 의사의 소견 없이 검사 수치만 기재하거나 의증으로 의사의 소견 기록 없이 항생제를 투여한 경우 평가 포함하였습니다. 입원 중 평가 대상 수술 외 다른 수술을 동일 시점, 동일 장소에서 시행하는 경우 평가 제외되는 사례입니다. 예시와 같이 평가 대상인 자궁 적출술과 평가 대상인 대장 수술을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는 두 종류 이상의 평가 대상 수술을 동시에 시행하게 되어 평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면에 척추 고정술과 척추 우궁절제술을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는 동일 종류의 평가 대상 수술 중 세부 수술을 동시에 시행한 것이므로 평가 포함입니다. 유방, 고관절, 슬관절 같은 양측기관 동시 수술의 경우 동일 종류의 평가 대상 수술을 시행한 것으로 평가 포함입니다. 2개 이상의 진료과에서 각각 다른 장기에 대한 수술을 시행한 경우도 평가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산부인과 수술인, 자궁적출술과 비뇨기과 수술인, 방광류 교정술을 시행하는 경우 2개의 진료 과목으로 각각 다른 장기의 수술을 시행하였으므로 평가 제외 대상에 해당됩니다. 그렇지만 유방절제술과 유방재건술을 동시 시행하는 것처럼 2개의 진료과에서 시행하더라도 동일 장기를 수술하거나 하나의 진료과에서 여러 장기를 수술한 경우는 평가 포함입니다.
동시 수술 외에 입원 기간 중 2회 이상 수술을 시행하여 조기 종료되는 사례입니다. 평가 대상 수술과 다른 시점에 평가 대상 수술을 시행하게 되면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예를 들어 오전에 개두술 시행 후 오후에 재수술을 시행하면 평가 제외 대상입니다. 또한 평가 대상 수술과 다른 시점에 기본 마취하에 수술을 시행한 경우도 제외 대상이지만, 기본 마취 외 국소 마취나 신경차단술 하에 처치 후 평가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는 평가 포함 대상입니다. 기본 마취 수가 코드는 해당 슬라이드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표별 제외 기준 조사표 작성 방법입니다. 항생제 알러지 기왕력이 있거나 알러지 반응, 즉 AST가 양성인 경우 항생제 선택 지표 2번에서 제외 가능합니다. 수술 시작부터 종료 후 24시간 사이에 전열이나 적혈구제제를 4파인트 이상 수혈한 경우 항생제 선택과 투여기간 지표, 즉 지표 2번, 3번에서 제외 가능합니다. 수술 후 감염에 해당되면 지표 2, 3에서 평가 제외됩니다. 수술 후 수술 부위의 감염으로 치료적 항생제를 투여한 경우 6-2번의 하단의 CDC에서 정의한 수술 부위 감염 항목 중 하나를 필수 선택하여 입력합니다. 감염 유형 중 1번은 혈액이나 장액성 배액은 해당이 안 되며 농성이라는 기록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2번과 4번은 수술 중에 채취된 검체나 조직의 병리 검사 결과는 불인정되며 수술 중에 채취된 검체 내용으로 치료적 항생제 사용이 있을 경우 프리텍스트에 기재하면 사례별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5번은 감염내과 의사 주치의 수술에 의해 감염이 진단된 경우 수술 부위 감염 진단에 대한 확진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수술 후 수술 부위 외 감염으로 치료적 항생제를 투여하는 경우에 아래에 해당되는 사유에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6-4번, 6-5번, 6-6번 중 해당되는 사유 한 개만 입력하면 되며,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6-7번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6-4번은 혈액이나 뇌척수액 배양에서 균이 분리된 경우이며 해당이 된다면 채취일자를 입력합니다. 6-5번은 감염상병 확진 시 해당 감염상병을 선택하면 됩니다. 이 경우 상병 코드가 있거나 의사의 기록상 상병이 명시된 경우 인정되며 룰아웃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제시된 감염 상병 중 문의가 있었던 상병은 비의도적 절단으로, 비의도적 절단은 수술 전 계획하지 않았던 부위의 절단이나 펑치어를 의미합니다. 감염 상병 확진 및 치료적 항생제 투여는 수술 시작 이후 이루어진 사례만 인정되며, 참고로 제시된 감염 상병은 모든 수술에서 공통적으로 제외 가능한 감염 상병을 기재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시된 감염 상병에 해당되진 않지만 감염내과 협진을 통해 항생제를 투여한 경우 6-6번의 협진 의뢰일자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위의 사항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항생제가 필요한 환자 상태에 대한 의사의 기록이 있는 경우 6-7번 프리텍스트에 입력합니다. 수술 부위 및 수술 부위 외 감염으로 지표 2번, 3번에서 제외되는 비율이 40% 이상인 경우 가산지급에서 제외되어 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술 후 프리텍스트 작성도 수술 전 프리텍스트와 동일한 방식으로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항생제가 필요한 환자 상태에 대한 의사의 기록이 있을 경우 체크해 주시고, 기록일자, 기록지 종류를 의무기록지와 동일하게 입력 후 항생제가 필요한 사유를 선택합니다. 이후 6-7-4번 프리텍스트의 실제 의무기록과 동일한 내용을 입력합니다. 수술 전 프리텍스트와 동일하게 조사표 작성 완료 후 검토를 통하여 지표에서 제외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프리텍스트 작성으로 지표 제외된 대상 건수는 수술 후 감염 관련 평가 대상 제외율에 포함됩니다. 지표 산출 관련 조사표 작성 방법입니다. 평가 대상 수술 시작 일시와 수술 종료 일시를 입력할 때 수술 시작과 종료는 피부 절개와 봉합 종료 일시를 의미합니다. 수술일자, 시각의 기록이 없거나 명확하지 않은 경우 9999-1231 혹은 9999로 입력하면 되는데, 이런 경우 지표1과 지표 3에 미충족하게 되니 의무기록을 꼼꼼히 보시고 정확한 일시를 기재해 주십시오. 척추 성형술처럼 피부 절개와 봉합이 없는 수술의 경우 마취와 구분하여 환자에게 처치가 시행되고 종료된 일시를 입력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전립선 절제술의 경우 요도경이 삽입된 시점과 제거된 시점의 시간을 입력하며, 인공심박동기 삽입술은 디바이스 삽입을 위해 실제 피부 절개한 시간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 대상 수술 중 제왕절개술과 슬관절치환술은 수술의 특성상 제대 결찰 일시와 토니캡 팽창 일시를 입력해야 합니다. 제왕절개술의 경우 최초 비경구 항생제를 피부절개 전 1시간 이내에 투여하였거나 제대 결찰 후부터 수술 종료 사이 투여한다면 최초 투여 시기, 즉 지표 1번이 충족됩니다. 슬관절치환술은 토니켓을 적용했을 경우 1번 예를 선택하고 토니캡 팽창 시작 일시를 의무기록과 동일하게 입력합니다. 슬관절치환술의 경우 토니캡 팽창으로 인한 수술 부위의 혈류 감소 전에 항생제를 투여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어 최초 비경구 항생제를 피부절개 전 1시간 이내에 투여하면서 동시에 토니캡 팽창 전에 투여해야 지표가 충족된다는 것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생제 선택 및 투여 기간에 대한 조사표 작성 방법입니다. 이번 기간 중 투여한 경구, 비경구 항생제를 최대 5종류까지 기재하며 5종류 이상의 항생제를 투여한 경우 투여 일시가 빠른 항생제를 기재합니다. 항생제 약값 코드 9자리 숫자를 직접 기재하거나 항생제 목록을 클릭하여 선택할 수 있으며 비급여 항생제의 경우 약값 코드의 숫자 9를 9번 입력 후 약품명을 기재합니다. 항생제 약품명은 항생제 약값 코드가 입력되면 자동 기재됩니다. 투여 경로는 정맥 투여, 근육 투여, 경구 투여 중 선택하며 세척용 항생제, 항생제 반응 검사용 항생제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기재하지 않습니다. 투여 시작과 종료 일시는 동일 약제의 최초 투여 일시와 최종 투여 일시를 기재합니다. 투여 일시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9999, 1231 혹은 9999로 입력하며 이렇게 입력하게 되면 지표 1과 지표 3은 미충족됩니다. 퇴원시 처방 항생제 입력 방법입니다. 퇴원시 처방한 항생제는 최대 2종류까지 기재할 수 있으며 2종류 이상의 항생제를 처방한 경우 처방 기간이 긴 항생제를 우선 기재합니다. 항생제 약값 코드는 9자리 숫자를 직접 기재 혹은 항생제 목록을 클릭하여 선택이 가능하며 비급여 항생제 경우에는 숫자 9를 9번 입력 후 약품명을 기재합니다. 항생제 약품명은 항생제 약값 코드가 입력되면 자동 기재되며 처방 기간은 1단위로 기재합니다. 항생제 투여일수는 수술 종료일 시부터 마지막 항생제 투여 기간을 1단위 소수점 첫 번째 자리까지 산출하며 이번 중 투여한 항생제는 분단위로 계산한 다음 1단위로 환산 후 퇴원 항생제의 처방일수를 더하여 산출하게 됩니다. 참고로 항생제 투여 기간을 작성할 때 평가 대상 수술 및 관련 합병증으로 투여한 항생제만 입력하며 수술과 관련 없는 다른 처치로 투여된 항생제는 입력하지 않습니다. 다만 1일 이상의 기간 차이가 없어 항생제의 사용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면 평가 대상 수술과 관련된 것으로 간주하여 조사표에 입력해야 합니다. 항생제 입력 기준에 대한 예시 설명입니다. 예시 1번과 같이 처치 등을 위한 항생제 치료 후 기간 차가 생긴 후 평가 대상 수술을 위한 예방적 항생제 투여하게 된 경우 처치를 위해 투여한 항생제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시 2번처럼 처치를 위한 항생제를 기간차 없이 투여 후 평가 대상 수술을 위한 예방적 항생제가 투여되면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모두 기재합니다. 이렇게 퇴원 시 항생제 처방까지 기재하시면 조사표 작성은 마무리됩니다. 조사표 작성 경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사표 작성 및 제출은 이 평가 시스템으로 이루어집니다. 접속 방법은 심평원 누리집에서 병원 평가 통합 포털을 통해 이 평가 시스템 링크로 접속하거나 이 평가 시스템 URL을 직접 입력합니다. 조사표 작성을 위한 조사표 사용자 등록을 위해 이 평가 시스템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 시 이 평가 시스템 화면이 조회됩니다. 조사표 사용자 등록을 위해 가운데 상단의 평가 조사표 관리를 누르고 왼쪽에 적정성 평가, 조사표 작성자 관리를 클릭합니다. 조사표 작성자 등록을 위해 사용자 로그인의 신규 사용자 등록 버튼을 클릭 후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에 체크, 하단의 확인 버튼을 누르면 SMS로 사용자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 상세 정보를 입력하고 나서 사용자 항목관리자나 작성자로 사용자 권한 설정을 하게 되는데 평가 항목별로 반드시 1인을 항목관리자로 지정해야 합니다. 조사표 작성은 다수의 작성자가 할 수 있지만 조사표 제출은 항목관리자만 가능하기 때문에 요양기관별 1인은 항목관리자로 꼭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항목관리자와 작성자를 지정하고 나서
평가조사표 관리에서 제출용 조사표 작성을 클릭합니다. 제출용 조사표 작성 화면을 보면 해당 기관이 평가 대상인 적정성 평가가 작성 대상 목록에 보여지고 대상 건수와 조사표 작성 건수 현황을 볼 수 있습니다. 조사표 작성을 위해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조사표명을 더블 클릭하거나 우측 하단의 작성 목록을 클릭합니다. 조사표 작성 목록에서 환자 성명을 클릭하여 조사표 작성 후 저장과 작성 완료를 누르고 항목관리자가 제출하기 버튼을 누르면 조사표 제출이 완료됩니다. 조사표 작성 기간은 2026년 1분기 예정이며 이 평가 시스템 관련 문의사항은 2644-2000번 콜센터로 문의하여 관련 부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안내사항은 심평원 누리집 이 평가 시스템의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고 평가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안내된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적정성 평가는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지표를 토대로 질적 수준을 평가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요양기관에 알려주어 의료의 질 향상을 도모하며 국민들이 보다 효과적이고 안전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요양기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5년 2주기 3차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적정성 평가 온라인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